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날 보내고 계시나요? 소중한 날 보내고 계시나요? 네. 네, 네.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그냥 저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제 이미자 스폰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쉽지 않다. 가치 있는 하루,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는 거는 쉽지 않다. 결정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데요. 그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큰 결정을 하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의 글로벌 리더라고 하세요.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박주희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탑 리더스 그룹에서 대표 여성 리더로 정말 이렇게 활약하고 계시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라 생각하셨대요, 이분은. 그랬던 그분께서 시크릿 다이렉트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이율리 사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이율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다이몬드 에이전트 이율리입니다. 네. 저는 시크릿 사업을 시작했고요. 5년 정도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멋지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과분하게도 저한테는 블루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직급까지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요, 성장 스토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아니시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사장님들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솔직한 게 저다운 거니까 제 이야기를 몽땅 하려고 했는데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30분 안에 빠르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머, 성형외과니까 얼굴이 예뻐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또 성형외과니까 상담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담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전시회 같은 데 나갔을 때만 잠깐 일을 했었고, 어, 네. 저는 2016년도 4월 14일 날 가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정화로 시작을 해서 이율리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이 정화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84년생이고요. 저 한국 나이로 이제 38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33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10년 동안 병원에서만 일했던 사람이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이유로 시크릿에 가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보통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원을 나가면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후원 뭐 하다 보면 제품이 좋아서 가입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진짜 친한 지인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봤고 비전을 알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좋아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가입이 된 거, 이 어떤 상황에도 저는 가입이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잘난 척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원래 피부가 좋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젊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굳이 막 이것저것 손 안 대도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가지고 화장품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소개해줬던 분이 친한 지인도 아니었고 마사지실 원장님이셨어요. 집에 그냥 세수하고 가기 싫으니까 집 앞에 있는 상가에서 마사지 쿠폰을 끊어놓고 다녔었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 사업을 권유를 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혹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네, 원래, 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탈퇴하는 방법도 몰라, 반품하는 방법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이 돼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사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 남 얘기잖아요. 이 성공 스토리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심 모드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나만 좀 특이한 거 아닌가?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듣거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 저런 사람들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다양성 또 인정이 되고요. 저는 진짜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라면서 오히려 명단이 확정됐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를 친밀감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과 사실은 만나뵌 적도 없고 만나뵐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사장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전을 보시기보다는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굉장히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꽃을 들고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얼굴 조그만 여자가 저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얼굴은 굉장히 조그만데 다리는 무다리였어요. 네. 제가 수술실에서 서 있는 간호사다 보니까 굉장히 다리가 팅팅 부었고 하지정맥류 수술까지도 했었어요. 순환이 잘 안 됐어가지고 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품에 반신욕을 하면 하체 부종이 좀 빠진다는 얘기에 혹하기도 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진짜 정말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시크릿이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삶에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왔는데 단톡방에 초대가 되죠. 세미나에 가죠. 본사를 갔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대책 없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어머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으쌰으쌰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약간 어디 종교에 온 거, 교회에 온 것처럼 막 어머 너무 예쁘세요. 어머 너무 뭐 옷이 너무 예뻐요. 뭐 웃는 얼굴이 너무 어째요. 막 이런 칭찬을 하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약간 교회 부흥회 같은 느낌의 본사가 그때는 한참 성행을 할 때라서 한번 가면 줄이 막 대기실까지도 쭉 늘어서 가지고 이게 뭘 팔려고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본사가 있었고 저한테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어찌 보면 약간 지루했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단조로워서 뭔가 지루하다, 그만두고 싶다, 아니면 다른 거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저의 일상에 활력을 줬던 사업이 시크릿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솔직히 저는 이 회사에 혹은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나도 될지도 모르잖아. 라는 그냥 그 가능성. 어찌 보면 로또 복권 같은 마음인 거죠. 사장님들이 매주 로또를 사시면서 나 이번 주에 당첨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면 뭐도 사고 우리 엄마 뭐 사주고 막 이런 마음에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저도 약간 시크릿을 딱 하놓은 마음, 그 마음이 약간 로또 복권 사는 것 같은 느낌? 이거 극지하는 복권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 굉장히 약간 어디에 그렇게 뚜껑, 이런 표현 괜찮나요? 뚜껑이 날아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확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약간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남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안 좋아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어딘가 떠나고 싶어 하고 역마살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어딘가를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고 힐링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사람들하고 막 복잡거리는 거를 싫어했던 이런 사람 참 젊죠? 네. 어저께 이거 정리하다가 굉장히 옛 생각이 나면서 행복해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여행을 좋아했는데 시크릿에서 매년 2번씩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몰라도 여기서 보내주는 여행은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 나를 성공한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 1억 벌고 싶은 사람. 저는 이대로 저의 바이너리를 꾸렸어요. 어떻게 꾸렸냐면 저희 남동생, 엄마, 이모, 동생, 친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브론즈, 로얄, 실버 정도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다들 누나가 해. 우리 딸 잘한다. 이러지. 저보고 막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단톡방에 있는 지금 사진들은 다 날라갔더라고요. 보시면 2016년 6월 13일 날 제가 4월 달에 가입을 하고 2달 만에 단톡방을 개설을 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마마마님과 제 동생이 성민이거든요. 제 동생, 그 성민이 친구, 그리고 저희 이모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브론즈를 갔어요. 이분들을 초대를 하고 큰 단톡방에 있는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옮겨요. 이거는 우리 주 금요일 덕산 1박 2일 세미나. 우리는 1박 2일 못하니까 당일로 다녀오고 엄마가 옆에서 오케이. 네. 든든한 조력자죠. 오케이. 이건 7월 2일 날 시크릿 회장도 오고 윤도현 밴드도 오는 엄청 큰 행사고 지금 투표 큰 방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버스 타고 간다는데 불편하면 우리 따로 가자. 이런 내용들. 여기 단톡방을 보면 어머님,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래. 어디 사업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다들 어머님, 이모님, 그래 잘 지내니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때부터 약간 리더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때 브론즈였던 것 같은데. 클로징이 바로바로 안 난다고 기죽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야 갈 때 할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화이팅! 막 이런 글들도 막 하는 것 같고 단톡방 동료 글들도 막 올리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스폰서들이 하는 혹은 리더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냥 따라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오히려 내가 만약에 영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이나 화장품을 해봤던 사람이면 약간 나도 잘하라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했었던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막 되게 식상한 글들도 많이 올렸지만 제가 막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구구절 눈엔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일일이 다 편지를 썼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성공하고 싶고라는 것들을 계속 단톡방에 올려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론즈 때부터 이렇게 제산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들 팀에서는 이것을 뭐 추구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빨리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그냥 엿듣지 않고 보통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팀 미팅을 그룹별로 하면요. 귀는 이렇게 열려 있어. 딴 팀에. 뭐라고 하지? 그리고 옆에서 막 후원해줄 때 이제 예비 사장님들 오면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저런 질문을 할 땐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내 친구들도 저거 물어보던데 나중에 나도 저거 써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저는 다 습득을 하고 왜냐면 저는 되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메모해두고 기억을 해둬야 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저는 단톡방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제품 애용. 지금은 이런 거 이모티콘 안 쓰고도 되게 뻔뻔하게 잘 올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 이거 하라는데 찍어놓고 10장, 20장을 찍어놓고 한 개도 못 올리겠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 이게 웬일이야.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남사스럽고 막 민망하고 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 예전 사진첩에 보면 한 20장 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 찍어놓고 막 올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이 없으면 절대 사진을 못 찍었던 그래서 이런 시절들도 있고요. 사장님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뭔가 개의치 않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해도 김장봉투 깔아놓고 와우 파티도 진행을 했었고요. 막 빵집에 가서도 막 얘기를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도 한번 가주세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생전 모르는 어떤 애견샵. 네, 그럼 들어가서 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와우 파티 같은 것들도 정말 관심 없다고 해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남자분들 보통 제품 설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쓸게요. 했는데 저는 그것을 네, 그렇게 하세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제가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와우 파티 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 엄마 저희 엄마가 살던 동네에 치킨집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1대로 갖다 앉혀놨는데 가서 열심히 도와드렸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이너리가 엄청 펼쳐지고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아이를 안고 파트너 사장님 운전을 해가지고 이때 제천을 가잖아요. 진짜 지방 안 간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잘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일을 골라가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어디라도 그리고 그 무엇이라도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도 그냥 묵묵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성실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글로벌 어떻게 확장시키셨어요? 저는 베트남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요. 바이너리에 베트남 시장이 오픈한다는 얘기를 저는 가입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잖아요, 지방을. 그럼 베트남 거리가 있어요.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음식 파는 거리. 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저희 브로셔 펴놓고요. 저희 제품은 이렇습니다. 저희 건 이렇습니다. 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무작정 베트남 사람들이 그 운영하시는 쌀국수집에 들어가서 저 아시는 분에게 막 통역까지 맡겨가면서 이렇게 막 저희 사업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남의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제품을 걸어놓고 오기도 해요. 그때 우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짜 무모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단톡방에 막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진짜 쟤는 무모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면서 야 되지도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로 물론 늘 응원해 주셨지만 제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렇게 팩을 할 시간이 없으면 사장님들 저 제품 애용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러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차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한 30분만 시간이 되잖아요. 운전 거리가. 그럼 일단 팩을 붙여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팩을 붙이고 다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필드 사진 정말 많겠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필드에서 보냈던 거 그리고 저희 세미나에서 보냈던 것들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제가 너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사장님들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되신 사장님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저는 울보였어요. 울보. 툭하면 울고 툭하면 울고 뭔 말만 하면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저는 이렇게 너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것 같고 나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맨날 울고 다녔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보내주는 응원 뭐 이런 도전을 받고선 제가 또 맨날 그 감동에 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이아몬드 표지판을 들고 세미나를 쫓아가기도 하고요. 여기는 컨벤션 전야제인데 다이아몬드만 가잖아요. 컨벤션 전야제도. 저는 다 쫓아다녔어요. 정말 이런 주책이. 네, 저는 이렇게 부산에 남들 컨벤션 전야제 하고 있으면 저는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남들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풍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동기부여 받고 싶어가지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핀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회사에서 주는 어떤 프로모션, 어떤 혜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행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여행들, 호주도 갔었고요. 저는 2016년도에 가입을 하고 매년 2번씩 보내주는 여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쉬워서가 아니라 그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미국은 지금 여행을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게 다 다녀오셨는데 코스트코보다 오히려 조금은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갔는데 이부자리에 이름도 막 새겨져 있어갖고 되게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행은 아니었고 이제 출장 때문에 가셨는데 굉장히 감동받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한 회사에서 주는 무언가를 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숨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이하린 스폰서님인데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저를 자꾸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사업설명회장에. 그러면 저는 또 뭐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가듯이 저는 가서 저렇게 앉혀놓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다시 마음을 다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엄마, 가운데 분이 저희 엄마시고요. 저희 양쪽에 이모, 그리고 저희 엄마 진짜 친한 친구분. 저는 세미나에 정말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브론즈는 이렇게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브론즈라는 직급으로 대표 스피치까지 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 앞에 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브론즈 스피치도 하고요. 이때는 실버였어요. 사장님들이 겪는 그 과정들을 저도 하나하나씩 어찌 보면 순서대로 겪었던 것 같아요. 표정도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웃지도 않고 쑥스러워가지고 긴장해서 그래요. 싫은 게 아니고. 네, 이런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실버가 돼서 저는 컨벤션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이거 보세요. 맨 끝에서 저 꼭대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저 컨벤션을 바라보면서 어머 뭔데 이거를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나. 아니 사람을 똑같은 돈을 주고 불러놓고 저는 나는 왜 저를 꼭대기에 불러놓고 앞에서 뭔가 앉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동기부여가 되고 너무 도전이 돼서 나 나중에 저 앞자리에 앉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물론 계속 도전을 했고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제가 골드라는 직급에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골드는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한 핀인데 막 스폰서님들, 형제랑 사장님들이 야, 너 여기서 멈추면 계속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말이 무서운 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어. 그래서 그 밤중에 스폰서님 집에 가서 그냥 핀 수여를 받고요. 바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그냥 플래티넘으로 다시 해가지고 세미나의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쉬웠다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루비까지도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중간에 사실은 사기를 당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크릿단에서. 네. 이런 얘기를 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안에서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시크릿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모아놓은 저희 집을 사려고 저희 집을 얻으려고 모아놨던 몇 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돈을 홀딱 사기를 당해버려서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이 내가 목표였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엄마가 아시면 속상할 것 같아. 막 이거는 집안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괜히 왠지 나는 그거 아닌데 다단계 한다고 뭔가 사재기했나라고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돈 없단 말도 못 하겠어서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떤 프로모션이 나오냐면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면 성취 보너스를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반은 저걸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꾸준히 모아서 벌면 되겠지. 그럼 아무도 모르겠지 싶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다이아몬드가 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내가 너무 돈을 쫓아서 이 사업을 하면 너무 어렵구나.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사장님들께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디 단톡방에도 안 올렸어요. 저 정말로 이 당시에 거의 골병이 날 정도로 얼굴에 열이 열꽃이 오르고요. 막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져 누워 있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울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저의 Y를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Y 시크릿 스피치 하세요 라고 하면요. 저는 꽃집의 아가씨가 되고 싶어요 라고 스피치를 했었어요. 되게 우아해 보이고 예뻐 보이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꽃집의 아가씨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Y 말고 진짜 나의 Y를 다시 마음속에 품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희 컨벤션에 이번에 스피치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이 성공의 순간을 사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율리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만 하면서 제가 이러다가 곧 너무 아파서 이 수술 때에 눕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 먹고 살기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묵혀두었던 저의 어떤 욕심이 시크릿을 알게 되고 다시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는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엄마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엄마 닮지 않고 정말 평생 일만 하는 엄마 닮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저희 엄마를 제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시크릿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간절했던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게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들려드리고 싶은 시간 관계상, 네, 저는 저희가 숨겨놨던 아이가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에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셨어가지고 꼭 엄마를 빨리 효도를 시켜드리고 싶다. 효도까지는 아니어도 일에서 해방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묵혀뒀던 거를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먼저 다이아몬드를 승급을 하세요. 근데 사장님들 같으면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마음이 꼬여 있었나 봐요. 파트너 사장님의 다이아몬드 승급인데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저 팀에 가서 후원 미팅, 와우 파티, 팀 미팅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정말로 지금은 안 그래요. 사장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때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저도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었으니까 같은 시기에 도전을 했는데 참 뭔가 제가 무능력해 보이는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도 울면서도 또 출동을 합니다. 네, 운다고 뭐 돈 나오는 거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면서도 또 악착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요. 또 뭔가 뭉클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온만 가지의 어떤 마음들이 들면서 저는 눈이 이렇게 울트라맨처럼 부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사진 엄청 많은데, 네. 이거 다 단톡방에 못 올렸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지금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성공, 되게 멋있는 모습만 보시지만 저도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았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성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서서요. 이렇게 신나게 춤도 췄어요. 네. 춤도 추고요. 네. 그때는 춤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패에 제 이름을 넣어 놓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명패 이름도 받고요. 저희 엄마랑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늘 저한테 여행 가자고 하면 비행기 울렁증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바로 여권을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비행기 울렁증마저도 고쳐주는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리 여행 때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직도 회사에서 여행 언제 보내주냐고 코로나인데도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예요. 그냥 딸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사랑해. 네, 저는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이 저희 병원 관계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애탄다고 그냥 보는데 애처롭다고 하나 건네준 명단이 그분이 씨가 돼가지고요. 간절하니까 나도 미국 바이너리 갖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그 명함을 들고 쫓아가서 그 지인을 가입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라스베가스에 친구가 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가입을 하면서 제가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그분하고 이제 시차 때문에 뭔가 계속 소통해줘야 되고 사업 비전도 전달해줘야 되고 이때는 줌 같은 걸 몰라가지고 밤새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 바이너리가 저한테도 형성이 됐어요. 그때 보시면 거의 한 4~5명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약속을 한 게 한 4~5명만 되면 미국은 이렇게 실버가 조금 빨리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버가 되면 제가 미국 갈게요 했는데 정말 실버가 되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그래서 어떡하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행을 갑니다. 네, 이때도 저는 울면서 떠나요. 네,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섭고 영어도 못하고 총도 있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울면서 또 떠납니다. 네, 저의 베트남도 이렇게 가서 사장님들하고 강의라기보다는 저의 하우투를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앉으셔서 세미나도 듣고 미국 가서는 저희 애리조나 피닉스 본사까지 쫓아갈 정도로 정말 극성스러운 네,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본사까지도 갔었고요. 미국 내 일본 커뮤니티에 가입되신 일본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와우 파티를 했었고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별로 크게 되게 대단한 걸 하고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우 파티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언어 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가끔 한 번씩 했던 거 그렇게 울면서 갔던 사람이요. 이렇게 사장님들과 이동하면서요. 뻗어 자기도 하고요. 같이 사우나도 가기도 하고요. 같이 찜질방에서 잠도 자고요. 이렇게 막 저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물에 다 젖은 생쥐처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바이너리 미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같이 수다도 떨고요. 또 바닷가를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바닷가를 보면서 바람도 쐬고요. 이렇게 술도 한 잔 먹고요. 그리고 아이작 회장님이 또 미국의 파트너 회장님 댁에도 한번 오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요. 이렇게 헛수고 같은 일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워시 나오니까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것을 굳이 한국에 없는, 미국에는 없고 베트남에 없는 제품들을 여기서 다 주문을 하셔가지고 가신다는데 제 캐리어에는 오로지 다 이거 옷은 못 가지고 가고요. 제품만 이렇게 싸들고 가가지고 사장님들께 전달해드렸었고요. 핀수요시 거긴 세미나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제일 잘했는지를 봤더니 시스템의 합류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그룹을 좀 잘 빨리, 그러니까 잘 한다기보단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폰서를 복제했어요. 와우 파티, 후원 미팅, 팀 미팅 같은 것을 옆에서 녹음기 틀어놓고서 그 집에 가서 또 듣고 할 정도로 그것을 복제했었고요. 셀프 리더 되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는 거 없어도 우리 영어도 몰라도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초심 유지, 멘탈 관리 스스로 막 단톡방에 올라오는 좋은 명언, 유튜브를 제 스스로 막 계속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작은 일에 정성을 쏟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성공했다고 성장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다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얼마나 볼륨이 올라올까? 우리 스폰서한테 얼마나 더 후원 받을까? 이런 생각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이거 말고도요. 시크릿 이외로는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돈에 관련된 어떤 한 번 큰 사건으로 인해서 뒤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추억 만들기. 팀 문화도 만들고요. 여행 등을 가면서 사장님들과 정말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내가 책임진다. 스폰서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잘 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도 그렇고 저희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크릿 문화 어떤 것도 좋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사라지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저때 사장님들이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이 시크릿은 너무 쉬워요. 정말로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것의 반복이니까. 아까 우리 주희 사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들이 오늘 시작하셨든 어제 시작하셨든 5년 전에 시작하셨든 절대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도
잘해서 그리고 또 적성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요. 익숙해 보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생기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크릿이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과 진짜 더 멋있는 결과를 만들고 싶고요. 우리 알래스카 사장님들도 저한테 큰 도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들과 저는 더 멋지게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너무 좋았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말 이 공감 가는 이율리 사장님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 이율리 사장님의 스토리를 듣는데 이거 박주희 성장 스토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율리 사장님을 봤을 때 되게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되게 이렇게 빛이 나는 성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셨고 또 많이 우셨다. 눈이 이렇게 퉁퉁 보일 정도로. 그리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스토리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가치 있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쉬운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가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대가지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멋지게 대가지불 하시고 이렇게 멋진 이렇게 타 형제 그룹에서까지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빛나는 이유리 사장님, 레드 스치고 크라운 로얄까지 가시는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유리 사장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율리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